전 세계 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움직였고 각국 정부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왜 이리 잠잠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크립토 시점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통합 ETF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ETF로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관과 기업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비트코인에 비해 이더리움 ETF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내년 1월 출시가 되며 그동안 부족했던 유동성과 매수세가 깨어나고 이더리움도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세가 붙어도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선을 부딪히자마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기관과 기업들은 꾸준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데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CDD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CDD 지표는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이동을 포착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서 녹색 선들이 두껍고 진할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얇고 희미할수록 조용히 관망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CDD 지표를 보면 녹색 선이 뚜렷하고 두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2024년 4월부터 잠들어 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처럼 중요한 데이터 분석과 숨겨진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SOPR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OPR 지표는 보정값을 통해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이익 실현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표값이 1 이상이면 이익 실현 중, 1 미만이면 손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SOPR 지표를 보며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 모두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 실현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거 CDD 지표와 같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잠들어 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깨어나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MVRV 지표를 통해 시장의 현재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VRV 지표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지표값이 4 이상이면 시장은 고평가 상태, 1 미만이면 저평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MVRV 지표를 보면 시장은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 있고 과거의 고점 대비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이 상승 사이클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물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고평가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처럼 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요. 즉 현재의 하락은 상승 흐름 속 일시적인 조정일 뿐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장기 보유자들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의 시선과 자금의 흐름은 오직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집중된 에너지가 상승 힘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꽤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일본이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했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수익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두바이 등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은 장기 투자 시 세금을 안 받거나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자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기 위해 초기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 동일한데요. 내가 세금 혜택 줄게. 대신 너는 사업해서 크게 키워봐. 이런 것처럼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며 사업을 키우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가 초반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 대신 기업이 성장하며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합니다. 내가 세금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너희는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해봐 라는 전략으로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싱가포르만 봐도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각 국가 간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 경쟁한다는 건 세금을 포기하더라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본사를 두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이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암호화폐 비과세 정책은 비트코인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투자자 유입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분리과세 개편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과 기업들은 저희가 떠나갈 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이제는 각 국가들마저 비트코인을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거대한 기회에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관과 기업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때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시장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조정 구간이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읽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통해 숨겨진 움직임을 읽고 그 진실과 함께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확실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이 이 중요한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수첩이자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수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